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오늘도 주말이 바로 앞에 있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까지 정리 잘 하셨죠? 오늘까지 정리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또 강론 봐야죠. 강론. 지난주부터 계속해온 강론. 자, 이제 두 주차 강론도 보셔야 되니까요. 오늘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문제 하나가 정말 보시면 좋은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정법 변호사 시험 문제, 강론, 그러니까 총론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적인 사례 문제였어요. 살펴볼게요. 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한다 라고 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 자, 변경 명령 재결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요거 조금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서 쟁송을 하는데, 이제 행정심판 문제였어요. 행정심판 사례인데요. 자, 일단은 행정심판은 종류가 항고심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고심판이니까 뭐 이런 거 당사자 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또는 단체, 자, 이런 심판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당사자 심판이라는 건 없다는 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당사자 심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오로지 항고심판, 그래서 취소심판, 그 다음에 자, 무효 등 확인 심판,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 등이니까요. 자, 심판, 확인 심판이죠. 자, 소송에서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지만 심판에서는 의무행 심판. 심판 이렇게 있다. 요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심판에는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취소 변경, 여기야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음행 심판은 직접 이행을 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부작위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부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거부도 대상으로 하고요. 거부, 처분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 변경인데, 이때 변경은 적시적 변경도 되고 변경 명령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는요, 조심하세요. 취소는 번쩍하고 사라지니까 취소 명령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취소 명령 재결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에 변경은 변경 명령하고 직접 변경하고 두 가지 있다. 자, 요 당해 사안에서는 변경 명령 재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당해 사안에 보면 원래 처음에 나온 자, 청이 처음에 나온 갑에게 자, 3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어요. 알고 봤더니 갑은 X에게서 영업을 양도, 양수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는 거죠.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영업의 양도, 양수. 그러면 하자도 승계되고 사유도 승계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선 불법한 영업을 한 사정이 있었고 사유가 있었고 아직 제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갖고 사유가 승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은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 요 사유를 근거로 해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그래서 갑은 억울하다. 나는 그럴 사유 직접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휘승계 신고를 했고 이제 대물적인 영업 허가 요거였기 때문에 승계는 맞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요 처분을 갖고 그래서 행정심판을 한 거죠. 이렇게. 여기 상급청에 가서 행정심판을 걸은 거예요.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이 행정심판에서 뭐가 나왔다? 변경, 명령 재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직접 재결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당해청 보고 하라는 거야? 변경을 명령했으니까 청이 변경을 해줘야죠. 그래서 청이 변경을 했어요. 변경 명령을 뭐로 하라고 했냐면 3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바꿔라 라고 했고,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으로 바꿔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 얘가 과징금 부과해야죠.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3개월 영업정지가 2개월 영업정지의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했으니까 변경된 원처분이 지금 처분인 거죠. 왜? 처음부터 3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바뀌었으니까 3개월 안에는 2개월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해서 이 사람이 소송을 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변경된 원처분을 갖고 소송하는 거지. 요걸 갖고 소송해야지. 만약에 여기에 3개월 영업정지가 22년이 나왔고
변경 명령 제기를 23년에 나왔으면 22년치가 요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그게 바로 요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변경된 원처분. 줄었을 땐 변경된 원처분, 늘어났을 때는 재결. 알겠죠? 늘어난 모두를 재결 대상으로, 늘어난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요 얘기였어요.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좀 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갑은 이렇게 나왔죠. AC 비구에 소재하는 점포에 대해서 종전 영업자, 요 종전 영업자 X, 그래서 X로부터 영업자 지휘승계를 받았다. 지휘승계 그러면 대물적인 성질이니까 하자도 승계, 사유도 승계. 자, B9의 구청장 을은 X가 종전 영업자가 21년 8월 26일 유흥 접객업을 고객원을 고용해서 유흥 접객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2년 12월 26일 3개월 영업정지. 이게 원처분이죠. 이게 원처분. 이에 대해서 갑이 취소 심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23년도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변형된, 가름한 과징금으로 바꾸라고 변경을 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재결. 그러니까 변경을 하라는 취지,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이 나온 거지. 명령. 직접 변경한 게 아니라.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 을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고, 그래서 을은 당해, 자, 행정청, 구청장 을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23년 3월에 했어도 이거는 처음부터 22년 12월 26일 날 나왔던 처분에 변경된,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야죠. 이거 문제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억에 갑은 21년 11월 9일자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를 을이 수리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구청장이 수리하면 X의 기존 영업 수행권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기존 양도인권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양수인에게 새로운 영업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럴 때 지휘변경이라는 공포적 효과, 요게 바로 지휘승계 신고 의미죠. 맞는 지문.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이, 4개나 들어갔네. 그럼 니은을 봐야죠. 자, 니은 보니까 을은 22년 12월 26일 갑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22년 12월 26일 날 갑에게, 그러니까 자, 신규 사업자에게,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을이 잘못했으니까 양도인의, 자, 하자도 승계되니까 X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 여러분 영업정지 처분은 갑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이 갑에게,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양도인에 대해서는 할 때는요, 수리가 있을 때 양도인은 사라지고 양수인은 생기는 거니까 수리 시에는 사전 절차를 거치라는 건 양도인에게. 하지만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이니까 양도인이 아니라 갑에게 해야죠. 양수인에게 해야죠. 영업정지 처분은 양수인에게 나가는 건데. 따라서 X에 대해서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X가 아니라 갑에게 해야죠. 수리가 있을 때 X에게 사전 통지를 거쳐야 되는 거고, 요거 니은이 잘못된 지문.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니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기억, 디귿, 기억, 리을 어쩔 수 없네요. 디귿 볼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23년 3월 6일자 재결에 대해서 을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50조에 의해서 직접 갑에게, 자, 행정심판위원회가요? 직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맞죠? 누가 해야 돼요? 변경 명령을 했으니까 당의 ACB구 청장인 을이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갑에게 직접 부과하는 건 을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을이 따르지 않으면, 을이 불복하면, 그러면 간접강제, 그러니까 을이 불복했을 때는 그래서 직접 처분 신청 제도를 한 거다. 직접 처분 신청 제도가 요게 있잖아요. 직접 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곧바로 갑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리을은 갑은 23년 3월 13일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23년 3월 13일자가 아니라 22년 12월 26일자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적어도 디귿은 몰라도 리을은 틀린 거 알겠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리을은 틀렸으니까 기억, 니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갖고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야죠. 어려웠죠? 뭐가? 다 하는 판례라니까요.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지휘승계 신고해갖고 수리라는 처분을 할 때는 양도인에게 사전통지 의견청지 절차를 거치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 제재를 할 때는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할 때는 제재를 받는 사람한테 사전통지해야 된다. 또, 자,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자, 변경 명령 재결이 나왔는데 안 따를 때, 그때 직접 처분 신청제도라는 게 있어요. 신청을 해야만 직접 처분 신청제도에 따라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상당한 기간 내에 왜 안 따라? 라서 시정명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했을 때, 그때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처분 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안 해줘요. 얘는 직권으로 안 해줘요. 이 얘기예요. 직권으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직권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그거 묻는 거였어요. 직접 처분 신청 제도가 있는데 신청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맞는 지문. 요게 올바른 해설입니다. 다른 데 보니까 해설이 이상하게 된 것도 꽤 많더라고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했으니까 내일도 강론으로 찾아뵐게요.